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원주사로 불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으로는 불구속 기소되더니 결국 건설업자에게 푼돈 받은 걸로 구속될 모양입니다. 제가 1억 원이 푼돈이라고 한 건 이런 사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현역 기자 시절 안기부 예산을 집중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본 예산과 기밀 활동비를 분기별로 받아와서 은행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 이자가 상당합니다. 이 돈은 국정원장이 소위 통치자금으로 대통령에게 바치고 남은 건 본인이 다 가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장마다 성향이 달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교수 출신 원장은 고스란히 모아두었다가 퇴임 때 직원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전 군사 정권 시절 안기부장들은 남은 돈을 모두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자 수입도 회계 잡는 걸로 개선됐지만 이렇게 국정원 예산은 허술합니다. 요즘 연간 9천억 원 될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니 지난 대선에서 본 예산보다 많은 기밀활동비, 이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댓글 알바를 고용할 겁니다. 눈먼 돈도 많을 텐데 건설업자에게 푼돈 받은 원주사, 그만큼 국정원 예산 집행이 엄격해진 건지 원주사의 욕심이 큰 건지 알 수 없네요. 이상은 제 페이스북 친구의 글이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급 당황했습니다. 우리 선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3개가 나왔었잖아요. 어제는 2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제도 하나였나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옆에 문희정 아나운서랑 엉뚱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방송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담당 PD는 문희정 아나운서, 그리고 진행, 섭외의 손병휘입니다. 예. 노래도 가끔 합니다. 아시죠? 우리 지금 국민TV 라디오에 크게 이제 방송 인력이 프로듀서, 그리고 아나운서, 또 기자 이렇게 있는데 이 별 구분할 의미가 없다는 거 다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떤 날은 말이에요. 말이 술술 잘 나오거든요. 제가 말이 그렇게 정확하거나 유창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사람 치고는. 대본이 없다는 것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쫓겨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발음도 잘 되고 말도 잘 된다, 이런 술술술 나와. 머리에서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나오는 것 같아. 나 짱이야. 이런 날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참 힘드네요. 아까 처음에 오프닝으로 글을 읽는 거였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올리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멍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일단은 그날 아침부터 좀 많이 떠든 날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때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아침부터 좀 많이 떠들어야 되겠다. 근데 저희 직업의 특성상 아침부터 이렇게 떠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오후에 일이 많으니까요. 저녁에 공연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좀 멍하다고 할까요? 오늘 같은 경우 고민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느냐 아니면은
평소처럼, 어제처럼 지하철 타고 오느냐. 예. 왜냐하면 이번 주 모두 장마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출근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예상대로 비가 오는 바람에 자전거를 안 탔고 이번 주는 내내 자전거를 안 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햇볕이 좋은 거예요. 예. 바람은 좀 불었지만 고민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외선 지수 높을 텐데. 왜냐하면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타고 왔어요. 근데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시죠? 우리 구민TV 라디오 6층 사무실 회의실 미팅룸이 점심시간에는 식당으로 변하는 거. 네, 직접 해먹잖아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맛있어요. 밥이랑 반찬이랑. 네, 이 식당 아르바이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방 아르바이트 그 정도로. 제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전거 타고 가면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 좀 되기도 하고 방송시간 임박해서 도착하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좀 휴식을 취하고 예, 그래야지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 김에 밥도 먹고 그런 건데 하여튼 멍합니다. 지금 현재 커피라도 한 잔 이럴 땐 마셔줘야 되는데 방금 마셨어요. 이 효과가 좀 나타나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죠. 예, 오늘 첫 곡 나눈 것은 꼼바이 세군도.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젊었을 때 세컨드 보컬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별명으로 꼼바이 세군도. 꼼바이는 친구란 뜻이고 세군도는 세컨드란 뜻 스페인어고요. 쿠바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나왔었던 최연장자. 시가와 술 그리고 한평생 여자를 사랑했었던 9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아기를 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었던 그분의 노래였죠. 찬찬. 제가 쿠바에 갔을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밴드가 나오더라도 이 곡은 꼭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쿠바를 대표하는 외국에 대표하는 쿠바의 음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국정원 원세훈 원장 역대 국정원 원장들 중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있었지만 뇌물 때문에 잡혀간 분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참 쪽팔린 일이죠. 예, 개인 비리로. 그러나 이제 잡혀간 김에 작년에 대선 때 무언 짓을 했는가 또는 각종 선거 때 무언 짓을 했는가 낱낱이 밝혀야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이런 것들로 함께 하죠. 벌써 신청곡 들어온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예. 역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을 떡떡떡떡 더듬으니까 아직 신청곡이 안 들어온 모양이군요. 어제 남아있던 신청곡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예. 제가 알아서 좋은 음악 틀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예. 보자. 예. 자, 스윙걸즈에 나온 영화 음악 한 곡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스윙걸즈. 일본 영화죠? 네. 훌라걸스는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나온 주연 여배우가 연애쟁이라고 요즘에 소문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밝히기도 한다 그럽니다만 스윙걸즈에 나온 노래가 굉장히 많네요. 노래 제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386이다. 선착순을 하죠. 박혜경의 레몬트리 이런 건 괜찮네요. 네, 박혜경 씨 그래요. 몇 년 전에 반값 등록금 집회 때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반값 등록금 집회 때 그래요. 재작년이었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했을 때 맨발로 물통 2개로 급조한 무대에 올라가갖고 무대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물통 2개가 무대였어요. 그 위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열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특별한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물통 2개 위에 올라가서 열창을 했었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박혜경 씨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몬트리 듣죠. 예, 지르려면 이 정도로 질러야 되겠죠. 그죠? 예, 90년대부터 계속 지르고 있는, 예,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 그리고 2010년대까지 계속 지르고 있는 소찬이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 참 황당한 기사를 봐갖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분 계실 것 같은데, 독도에 로봇 태권 V를 세운다고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 업체.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펀딩 받아갖고 뭐 하는 그런 데인가 보죠. 유캔 펀딩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디데이로 독도의 평화의 상징인 로봇 태권 V와 솥대를 설치한다고요. 일명 로봇 태권 V 독도에서다 프로젝트인데요. 독도가 더 이상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징임을 알리고 국민과 더불어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으로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조각가 김택기가 만화소 로봇 태권 V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그러고요. 주먹을 발사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대신 트롬본을 연주하는 모습. 조각의 기획과 제작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지고요. 국민들이 일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순수한 문화 콘텐츠의 의미를 담은 예술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요. 펀딩 모금은 8월 14일까지 8월 15일에 태권 V 조각을 설치하고 전시회가 끝나면 추후 안용복 기념관에 영구 보존될 예정이라고요. 설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함께 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좀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80년대 초반에 축구팀 프로야구에서 프로축구 그게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건 아시죠? 네. 현재 아무튼요. 예. 그때 창단했던 팀 중에 하나가 포항 아톰스였습니다. 포항 아톰스. 당연히 엠블럼은 아톰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아톰이 철완 아톰이라고 철자가 들어가 있어서 말이죠. 포항제철과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일본 거 아닙니까? 일본 거. 데스카 오사무라고 하는 사람이 의대 출신, 와세다 의대 출신인가요? 그 사람이 만든 만화가 원작이거든요. 1950년대에 나온 건데 패전 후에 일본 작은 나라인데 무참히 깨져버렸죠. 기죽어 있는 일본인들의 기를 살리는 그런 일환이 되었었죠.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아톰의 모습. 네, 물론 그 안에는 고뇌하는 그런 로봇 인간이 아닌 인간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인간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고뇌를 담기도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작지만 우리 힘이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설파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졌지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리키도잔이라고 있었죠. 본명 김신락, 함경도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키도잔, 일본 말로 리키도잔인데요.
그걸 한자를 읽으면 역도산이죠. 스몰 선수였다가 거기서 인종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레슬링으로 전향해서 미국의 선수들 끌고 와갖고 데리고 와갖고 적당히 매수해서 처음엔 당하다가 나중에 끝내 거꾸로 들이고 마는 그런 쇼맨십을 통해서 전 일본인들을 열광시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긴다고. 예. 전쟁은 졌지만. 그런 일환이죠. 아톰도요. 그게 이제 데스카 오사무의 방식은 싼 값에 노동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착취해서 싼 값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갖고 커트도 말이에요. 디즈니 만화에 비하면은 훨씬 거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필름이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16개만 돌아가게 만든 시기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씬이 있어서 예,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왜 그 변신 로봇 같은 거 보면은 매번 똑같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번 그려놓고서 계속 써먹는 거죠. 요술공주 민키도 그렇고 세일러문도 그렇고 항상 변신할 때는 똑같은 거 나옵니다. 똑같은 것.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비를 줄이고 인건비도 그러니까 그 만화를 직접 채색하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만든 것을 값싸게 공급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샀죠. 그렇게 해서 저페이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였는데 아톰도 그래서 우리나라 만화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빠삐. 아, 기억합니다. 진짜. 70년대 초반에 MBC에서는 빠삐가 있었고요. TBC에서는 KBS인가? 아무튼 아톰이 있었습니다. 주제가도 있지 않습니까?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것도 검색해 주세요. 예. 이 아톰의 인기는 어느 정도냐면 야마노테 센이라고 있어요. 도쿄의 그 순환선을 얘기한 건데 JR 국철. 우리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선이고 녹색입니다. 산수선 야마노테선이라고 하는데 야마노테선. 우리의 지하철 2호선처럼 녹색이 아니라 우리의 지하철 2호선이 그걸 벤치마킹한 거 있죠. 좀 그렇습니다. 좀 흉내를 내더라도 색깔만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열차가 도착할 때 나오는 거. 그 일본어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되나? 꼭 그걸 똑같이 바꿔야 되나? 하는 이런 짜증은 둘째 치고라도요. 아무튼요, 이 야마노테 선생님 게 돌다 보면 다카노 바바라는 한자로 쓰면 고전마장이라고 하는 다카노 바바. 역에 딱 내리면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게 나와요. 아톰 주제가가. 왜? 만화에서 아톰을 개발한 코즈부 박사 있잖아요. 코즈부 박사의 연구실이 바로 그 다카노 바바 근처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 원작자인 데스카 오사무가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바로 그 와세다 대학이 다카노 바바역에 있거든요. 그 근처에. 와세다 대학생들은 모두 거기서 내려서 학교로 갑니다. 참고로 에비스라고 하는 역 가면요. 바로 프랑스 샹송인 제3의 사나이, 프랑스 영화죠. 그 주제곡이 납니다. 띠리린 띠리리린 띠리리린 띠리띠리띠띠 띠리띠리리 이거. 왜? 에비스 선전 몇십 년 전부터 TV 광고에 그 음악 쓰이거든요. 예, 감사해요. 여기까지 왔구나.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로봇 태권도 VMR로 일본인 마징가 제트를 따온 거거든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가 뭡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저페니메이션의 역사를 논할 때 최초의 거대 로봇. 그게 바로 철인 28호라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아톰은 작은 로봇이지만 그 후에 나온 로봇. 일본이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1950년대 중반에 2차 세계대전 때의 공업 생산력을 완전히 넘어서고 그래서 완전히 전전의 생산력을 전후 복귀에 성공했다고, 선언을 하고, 예.
기시노부스케 또는 요시다 시게루 이런 전범 출신 그런 일본 수상들이 한국의 전쟁, 한국 전쟁의 특수를 잘 이용해서 정계와 재계가 밀착해갖고 경제개발에 올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큰 로봇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로봇이 철인 28호예요. 근데 맹점이 있습니다. 철인 28호는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대 청년인 나가이고라고 하는 그런 젊은 만화가는 그게 아니라 직접 머릿속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있잖아요. 작은 비행기 타고 촥 도킹을 하잖아요. 투구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마징가 제트 눈이 쫙 반짝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초의 탑재 로봇, 거대한 로봇인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조종하는 그런 본격적인 로봇이 바로 마징가 제트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쇠돌이로 번역이 됐죠. 그 주인공 이름이. 당연합니다. 원작에서 테츠였거든요. 테츠. 테츠는 한자로 철입니다. 철. 제 얘기를 할. 그거에 열광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뭔가 한국적인 걸 만들어보자 해서 김청기라고 하는 감독.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우리 그 한국의 애니메이션,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전설 같은 인물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기획자지 그림을 그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기니 뭐니 하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아무튼요. 이분이 로봇, 그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그런 로봇을 구상을 해서 마징가 제트에서 약간 좀 그림을 좀 바꾸고 그래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짝퉁을 창조해낸 게 바로 로봇 태권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서 광선 나가고 V자 네 하고 광선 또 나가고 태권도를 한다는 다른 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일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아 이거 우리 거 뺏겼네. 그걸 가지고 독도에 세우겠다고요? 차마 주먹은 안 날리고 뭐 트럼펫을 불게 하겠다고요? 왜 트럼펫이니 차라리 태평소를 하지.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뭐 독도에 그것만 해요. 저 휴전선에 DMZ에 예? 거기에 또리 장군 동상 하나 올리는 게 어때요? 또리 장군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반공 만화. 돼지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인민. 예. 또리 장군이 동물들을 동원해갖고 무찌른 다음에 옷은 타잔 옷을 입혔어요. 그때 타잔이 인기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돼지를 무찔렀더니 꼬마 돼지가 돼갖고 거대했던 그 몸짓에 그게 지금 김용민 PD만큼이나 육중했던 이 몸이 쪼그라들면서 새끼 돼지가 돼갖고 꿀꿀거리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참 웃기고 자빠진. 네. 거기 저 뭡니까 따발총 들고 뛰어다니는 그저 나쁜 놈들 여기는 늑대들을 시켰죠. 늑대. 예. 아 그러지 그래 아예 예? DMZ 거기 저 안에는 또리 장군 세워놓고 네, 참 이렇게 무식할 예 사실은 뭐 이건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나 어떤 때는 무식도 죄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초에 아톰을 상징으로 삼았던 포항제철 관계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끄떡였었던 그 작업을 했던 디자인 업체하며 그걸 승인했었던 축구협회하며 나중에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포항 스틸러스라고. 이런 쪽팔린 짓을 왜 한다는 겁니까?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한다는 여기 크라우드 펀딩 한다는 것은 뭔가 공익적인 일에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그러니까 특히 돈을 모으자 이런 거잖아요. 소셜 펀딩. 예? 뭔가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껏 한다는 게 마징가 제트 짝퉁을 해요. 사실 태권도라는 무술도 말이죠. 말이 많습니다. 우리의 원래 무술은 태견이지 또 무예 24반, 경당 이런 거지. 태권도는
일제시대 때 가라데를 살짝 변형한 거다. 예. 청도관이니 무덕관이니 하는 그런 관들도 원래 도장들도 원래 가라데를 했던 그런 도장이란 거죠. 그런 판에 설득력이 있는 게 전 택견을 했었거든요. 그건 역시 삼박자, 우리의 고유의 리듬과 잘 맞아요. 이크, 에크, 이크 하면서 삼박자거든요. 근데 태권도는 삼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딱딱합니다. 매우 일본스러워요. 일본은 두 박자거든요. 삼박자가 아닙니다. 띵띵띵띵 하면서.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절도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든요. 딱딱하거든요. 독도의 태권부의 참 욕나옵니다. 욕나와. 그러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참나. 달려라요 로봇야 나라나라 태권브이 성러분 킹주모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그래도 음악 들으니까 좀 기분이 풀리네. 저만 그런가요? 네. 또리 장군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셨던 태권브이 우주소년 아톰 네, 들으셨습니다. 아 태권브이를 불렀던 소년이 그 나중에 뭘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아, 맞다. 예, 이거 검색해 주시고 그 당시 로봇 태권브이 제작하고 그랬을 때 김청기 감독의 그러니까 인척이죠. 예. 아니면은 그 제작에 참여했었던 하여튼 인척 중 맞다.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살짝이 없어요 같은 노래를 만드셨던 최창권 선생의 아들님일 겁니다. 이 소년이. 그래서 이 로봇 태권브이 제작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아들한테 노래 시켰죠. 그 아들이 커갖고 10년 뒤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 큐. 네. 10년, 한 12년 뒤인가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예. 맞습니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이었는데 로봇 태권브이를 불렀던 소년이 장성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네. 헌혈 미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톰은 언제나 즐겁게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그러게요. 언제나 즐겁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로봇이지만 감정이 있잖아요. 아톰. 가족도 있었잖아요. 네? 여동생도 있었고 코발트라고 불리는 형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는 엄마랑 아빠까지 만들어줬죠. 로봇 가족이지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고뇌하는 인간에게 앙심을 품고 인간에게 길들였지만 결국 인간을 배신하는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로봇을 때려잡으면서 고뇌하는 아톰의 모습도 있었고요. 등등등. 네. 여러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페니 애니메이션님께서 써주신 걸 요거는 이제 다 읽어보겠는데요. 일본 만화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제작합니다. 기획과 시나리오, 콘티, 캐릭터, 성우 녹음 정도가 일본 작업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경도 한국에서 하는데 배경 색감이 전형적인 한국색이란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토양과 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빨강이라도 중국의 색은 좀 걸쭉하고 한국 색은 담백하고 일본 색은 형광색이 약간 들어간 듯합니다. 야, 이거 참 잘 지적해 주셨군요. 괜히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네. 한국 색은 담백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한국의 미는 그런 담백한 미 아니겠습니까? 중국 거는 위압적인 거고 일본 거는 그래요. 딱 보기에도 이쁜 것 같아 보이는 화려한 그런 느낌. 한국인이 배경을 하다 보니 배경 색감이 한국색,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그걸 일본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 일본은 우리나라 와서 우리의 식물까지 채집해가고 천연 염색을 우리 꽃나무를 가져가 심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본 거라고 수출하고요. 말과 글을 훔치는 만큼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80년대만 하더라도 스파이더맨과 같은 미국 애니메이션들도 한국에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술이 좋아서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쌌으니까요. 원래 손재주가 좋았잖아요. 왜 기능 올림픽이라고 해서 뭐 선반이니 뭐 심지어는 미용까지 그거를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계속 재패를 종합 우승을 했었는데 70년대 말부터 한국이 계속 1등을 했죠. 그만큼 손재주가 좋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랫동안 벼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 손바닥에 무슨 근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많이 발달해 있다. 손을. 그래서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콩 집어먹고 이러는 거를 경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고 가다가 코 한쪽 손가락 해서 쿵 하고서는 코 풀어버리는 이런. 그러나 손가락에는 코가 남아있지 않은, 콧물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다거나 일본에 가갖고는 라이터나 숟갈로 술병 따면요 손뼉 쳐줍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스고이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값싼 노동력 있겠죠. 그리고 그때 한탄했던 게 우리는 기획력이 없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림만 딥다 그린다. 하청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보통령 보십시오. 그리고 매우 한국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화영만 화백이라든가 강풀의 원작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요. 그 만화들이 거의 다 일본 거였잖아요. 색깔 그래요. 색깔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거기 정서가 일본 정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툭하면 짜 울고 짜. 개구리 왕눈이라던가 말이에요. 꿀벌 해체의 모험 이런 영화 만화 보면은 툭하면 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우정 같은 거 넌 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매우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만화에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꼭 1대1로 싸워. 승부를 봐야 되고. 그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거든요. 아니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내가 헬박사라면 한 기계마인 10마리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공격하겠다. 왜 꼭 한 마리씩 만들어 갖고 1대1로 공격해 갖고 드립다 깨지고 해요. 기껏해도 한 2마리 정도 만들고. 한 10마리 만들어 갖고는 다구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사무라이 정신이거든요. 1대1로 붙는. 그리고 복수하는 거. 꼭 복수해야 되고 그런 거. 쇼부라 그러죠. 승부. 쇼부가 그러니까 일본 말입니다. 승패를 가른다가 아니라 승부를 가른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정서라던가 일본의 정서가 개입이 된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정서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기도 하는 그것이 전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종자들 미국인들이 가져가고 특허 넣고 신청해서 심각합니다. 일본도 그랬었죠. 색깔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런 게 떠오릅니다. 낙타님께서
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A님께서, 그럼 이모작하는 베트남 같은 사람도 손재주가 더 좋게요? 베트남 사람도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오자이 있죠? 아오자이는 치수를 양복처럼 몇 군데 재고 마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를 잰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맵시가 나온다고 하죠. 예. 근데 요즘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그리고 음식도 햄버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체형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오자이를 입어도 옛날과 같은 그런 폼이 안 나는데요. 원래 키도 작지만 몸도 호리호리해서 아오자이를 입었을 때 딱 그 맵시가 나오는데 요즘은 좀 안 그렇대요. 옛날에 구찌 딸꿀도 말이죠. 베트남인들이 워낙 호리호리하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 뭐 들어가더라도 낭패를 보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본 애니를 보면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내용도 많이 보여요. 특히나 어린이 만화의 경우 그런 내용으로 만드는 걸 보면 의도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역사 왜곡, 자신들이 했던 것을 합리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 1시간 동안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정말 로봇 태권도 이거 웬 말이냐 이거 웬 말이냐 진짜. 예? 깨비꼬비 해서 도깨비들 딱 해놓고 거기도 하여튼 일본 도깨비 많지. 아씨 그거 아십니까? 그 일본 도깨비예요. 그거 도깨비 방망이 들고 설치는 거는 한국 도깨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도깨비도 한국 도깨비랑 일본 도깨비랑 다르니까 그 잘 고증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구나. 노래 하나 듣고 이제 2부로 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였죠? 예, 이기찬의 비반의 사랑 듣습니다.